예,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요 1년 반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방송 보셔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스타리아 라운지 풀옵션입니다. 차값만, 순수 차값만 4,600이 넘고 취등록세 다 하니까 뭐 4,800 넘었습니다. 잘 탔어요. 훌륭한 차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아주 잘 만들고 우수한 제품을 출시한 것 같아요. 자, 본 영상은 하지만 솔직하고 리얼하게 영상을 제공할 테니까 단점적인 요인, 장점적인 요인 정말 포함을 해서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시고 구매를 앞두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키 2개로 전원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뭐 뜯지도 않았고 이 친구 뜯어서 잘 사용을 했지요. 성격상 조금 묻는 게 싫어서 좀 깔끔하게 쓰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여기 디지털 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사용 매뉴얼은 정말 뭐 한글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용도 편하고 기능이 좀 많아요. 기존에 안고 있던 일반 세단과 SUV랑은 조금 다른 성향이 있어서 저도 몰랐던 기능이 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도어 옆에 가서 대기를 하거나 그럼 문이 자동으로 열리거나 뭐 닫히는 이런 거 설정할 수 있고, 문을 닫고 대낮인데 한번 켜볼게요. 열면 세레모니죠. 살짝 보이실 거예요. 후면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가보시죠. 또 닫고 열면 세레모니가 또 나와요. 이렇게 웰컴 등이죠. 대낮에도 나름 시인성 괜찮고, 여기는 이제 멍텅구리, 그냥 공갈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이제 제가 이제 중고로 판매를 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 방송 보시고 스타리아 차주님들께서 중고로 보내신다면 아마 지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방송을 나가는 이 시점 2022년도 아마 11월 달에 방송이 나갈 텐데 똑같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4,600만 원에 취등록세 다 해서 4,800 줬는데 지금 5천만 원이 넘습니다. 피값이 붙어요. 심한 경우는 500까지 붙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다 찾기는 힘들고, 딜러분께서 지금 차가 워낙 없으니까 이때 좀 버셔야죠. 좀 존중합니다. 잘하셨고요. 어쨌든 그런 경이로운 수준의 차값이 상승해서 손해보는 거 없이 탔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측면 한번 가볼게요. 팔이 아프네요. 자, 설명서하고 좀 넣어 놓을게요. 차량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감성은요, 우리가 알고 있던 승합차의 개념에서 매우 달라졌습니다. 정확한 뭐 영문의 이니셜, 뭐 명칭 등등 다양한 걸 표현하고 표명하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이 차량은 우리가 느끼는 패밀리 세단 못지않은 운동신경과 승차감을 보여줬습니다. 타보지도 않고 평가하시는 일부 유저분들께서는, 유저라기보다는 이제 인터넷 워리어분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봉고차 고정관념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점 하나 말씀드리고 갑니다. 국산차, 국내차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2만 킬로 딱 도래해서 2만 600 킬로 내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가 되는 건가요? 핸들의 톱니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부 서스펜션도 그렇고 엔진의 소음도 그렇고 등등이 관리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과 진동을 유발을 합니다. 특히 차량 내부의 시트 그리고 커튼이죠. 정말 경이로운 소음을 발생을 시켜서 야간 운전할 때 이 거대한 공간 혼자 주행할 때 굉장히 무서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이 다 감안이 된다면 여러분들 구매를 하셔도 좋고요. 전체적인 가성비가 많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가안비라는 명칭을 많이들 요즘 사용하시는데 가격 대비 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그랜저죠. 신형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예상도가 나왔고 지금 확정된 차량들이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나갈 때는 출시를 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대로 패밀리 룩으로 그대로 현대자동차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이 패밀리 룩은 앞으로도 계속 공존되고 종속이 되면서 다양한 차량에 대해서 이 디자인의 맛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김 PD님 지금 카메라 들고 계신데, 김 PD님, 우리 1년 넘게 함께 해왔습니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예. 좋긴 좋은데 예. 그래요. 그래요라는 말이 상당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좋다는 의미인가요? 나쁘다는 의미인가요? 반반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딱 그런 느낌입니다. 치킨을 시켰을 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런 느낌 저도 받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큼지막하고 기동력도 좋고 성능도 좋고 150km 이상 달려도 안정감 있는 아주 좋은 차량인데, 뭔가가 약간씩은 하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하자 특집으로 가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첫 번째 하자는요, 제 차만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혓바닥이 계속 눌리고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놔도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열립니다. 또 해다가 받으면 열립니다. 그냥 둬도 열려요? 네, 그냥 둬도 열리고. 이런 재미적인 요인을 현대자동차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지루하지 않고 뭔가 계속 새가 계속 쳐다보면서 저를 응원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열리고,
여기만 그럴까요?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운전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차만 그런가요? 그러면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코일 매트도 안 맞아요. 자, 코일 매트는 제가 출고할 때 사실 선물을 받은 거죠. 초기에 처음에 나온 거라 맞지가 않는 사이즈를 봐서 지금 김 PD님은 계속 이거 사실 순정이 아니니까 그건 포함시키지 않을게요. 그래도 얘기를 하자면 말이죠.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도어 트림의 이 플라스틱은요, 약간은 스크래치 같은 게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깔끔하게 쓰려고 해도 이렇게 얼룩덜룩한 스크래치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차를 받았을 때 여기 보시면은 필름을 잘 제거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참 페달도 한번 보여주시면 필름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도 한번 열어볼게요. 거기도 있어요. 뭐 이런 도어에 대한 손잡이 필름도 그렇고, 자, 저쪽도 도어 포켓에 보면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어느 정도 타다가 아무래도 캠핑카 자동차 유튜버니까 다음 분이 좀 좋으시라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PD님 지금 피식 웃으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단점들이 발견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단점이 있네요. 이거는 치명적이라기보다는 선택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몇몇 분들은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저는 이걸 잘 써본 적이 없네요. 1년 넘게. 여기다 뭘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넣었다가는 안 찾을 것 맨날 같고, 말하는 비상금. 비상금을 뭐 넣어도 불안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필름지도 이제 받으신 분이 띄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감이 굉장히 뭔가 짜르다만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많은 좀 단점으로 안겨줍니다. 핸들에 대한 사이즈, 그립감은 아주 우수해서 요즘 현대자동차가 좀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 김 PD님 늘 말씀하셨던 사항이 하나 있는데, 자, 앞에 한번 가보면요, 풀옵션이고 4,800만 원 그 정도 넘게 줬으면 사실 본넷 쇼바 정도는 좀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 현대자동차 관계자 선생님들께 간곡히 요청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 엔진 상태 한번 보세요. 먼지 하나 없습니다. 많이 깨끗합니다. 저는 이렇게 타고 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유튜버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를 삼아본 요인은 없지만 소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10,000km를 도래했을 때 슬슬 발생되는 엔진 소음은 상당히 심하고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작은 녀석이 말이죠. 소리만 들으셔도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손가락 놓고 달았으면 손가락이 절단 났겠죠. 자, 그렇습니다. 반자율 주행에 대한 범위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요, 김 PD님. 자, 전면 레이더 센서, 그리고 자, 여기는 카메라죠. 이거는 이제 운전 중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고, 주차할 때 상부에 있는 카메라 조합해서 여러 가지 센스의 혼합으로 해서 우리가 운전할 때 반자율 주행을 좀 편하게 도와주는, 안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 1년 넘게 장거리를 정말 많이 뛰면서 느꼈던 거는요, 제가 사실 이 차로만 장거리 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똘똘했어요. 가장 잘 잡고 편의 장비도 좋았습니다. 몇 번 실수를 했어요. 비 오거나 야간에 차선을 놓쳐서 깜짝 놀란 경우도 있는데, 완벽한 차는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말이죠. 레벨 3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말이죠. 자, 엉덩이를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 사륜을 의미하는 마크도 있습니다. 사륜구동의 성능은요, 눈길에서 써보긴 했지만 순수합니다. 있으니까 잘 되는 거겠지? 뭐 이런 정도 생각을 가질 정도로 안정감을 줬어요. 단점 또 하나 갑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고 다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여기도 비닐 그대로 있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도어가 개방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얘는 거의 어닝 느낌이 날 정도로 광활한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얘 말고도 뭐 화물로 구입하신 분들은 수동으로 쉽게 열리고도 있겠지만, 사실 캠핑카로 이 친구를 개조해서 타고자 출고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출고가 늦어갖고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쨌든 얘는 만족스러운 사항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거 좀 느린 것 빼고는 단점이지만 장점이 좀 많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열고 닫는데 한번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 김 PD님께서 이동하시다가 저쪽에 버튼을 하나 눌러갖고 모든 도어가 이게 다 수동화돼 버린 거죠. 자동을 다 끄는 기능이 있는데 왜 있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능에 따라서 캠핑할 때 쓰면 좋겠죠. 이 3열 시트에 시간 지나니까 잡소리 발생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접어놓고 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자, 한번 올라타 보겠습니다. 닫아 볼게요. 버튼으로 닫고, 그거는 상당히 편합니다. 일단 진짜 이거 돈 내려고 생각하니까, 2열 생각하니까 또 아쉽긴 하네요. 그죠? 시트만 떼요. 그러니까 시트만 떼서 보관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편한 범인데, 문제는 하부의 서스펜션이 카니발 못지않게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깊이 우리 솔직히 말하자. 카니발 승차감이 나요? 얘 승차감이 나요? 예. 정말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카니발 유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인정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스타리아 라운지는요, 카니발 하이 리무진, 저도 이제 많은 업체에서 협찬받아서 많이 탔잖아요. 훨씬 더 솔직히 승차감이 좋아요. 순정인데도 코일 스프링 비롯해 갖고 웬만한 보강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얘가 우리가 잘 아는 좀 이제 다양한 차들에 있어서 그런 종합적인 승차감을 비교를 한다면은 시트는 좋으나 서스펜션이 그런 거에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히 너무너무 편하다고는 못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 말이 맞나요, 김 PD님? 그렇죠. 그래서 약간 진동과 흔들림과 소음, 내부에 또 이거를 뭐 공진음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1열에서 운전하다가 2열에 앉으신 분하고 대화를 하거나 3열에 앉으신 분을 대화를 할 때 후석 대화 기능이 있지만 그래도 잘 안 들려요. 말하는 거는 크게 들릴지 몰라도 뒤에 분이 얘기할 때는 안 들려요. 공감하죠, 김 PD님도? 그래서 그거 조금 아쉬움을 좀 남겨둘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카메라가 있어요. 이게 후석 뷰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범위가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드라이빙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지한 상태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정지한 상태에서만 카메라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아이러니한 개념이 되는 건데 저는 없어도 되는 기능하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이제 빌트인 캠이 있는데 그건 상당히 좋은 기능으로 보여지고, 기피님 이제 조수석을 한번 우리 바꿔 앉아 볼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하이패스를 좀 뺐거든요. 저는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요거 이런 거 차 살 때 껴있는 이런 것도 있어서 가져가시는 우리 딜러분께서 기분 좋으시라고 한번 넣어봤고, 자, 좀 덥네요. 김PD님 덥죠? 네. 에어컨을 좀만 켜볼게요. 자, 후석도 에어컨을 좀 켜보고, 자, 보시면요, 여기 리어 클리메이트를 누르시면은 후석에 대한 범위도 조절할 수가 있고, 다시 누르면 앞에도 또 조절할 수 있는 범위인데,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단점인데 좋진 않아요. 이게 지금 제가 눌러서 작동하는데 이게 은근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회전을 하거나 우리가 주행을 똑바로만 합니까? 얘를 누르다가 오프를 누르고 꺼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를 보면은 이 터치에 너무 몰입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인 운전에 대한 어떤 이 인터페이스 구성은 나름 훌륭하고 준수한 범위고, 핸들도 상당히 견고하고, 좀 스포티할 때는 또 스포티하고, 소프트할 때는 또 소프트하고, 뭐 컴포트적인 것도 최대한 제공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작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산만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행할 때, 이동할 때 동승자랑 후석에 대한 범위는 편할지 몰라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범위가 적응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조금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범위라고 좀 솔직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가 다른 차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시끄러워요.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제 확 올라오는데, 이렇게 만약에 두 개를 켰어요, 김 PD님 자리까지. 그러면 이게 막 올라오면서 김 PD님 많이 우리 공감했잖아요, 그죠? 에어컨도 세지고 대화가 조금 미세한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신경이 좀 많이 쓰는 범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에 대한 어떤 소음 범위는 앞으로도 제조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수입차에 비해서 좀 많이 시끄러운 편이니까 좀 노력을 하면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머리에 손잡이가 없어. 자, 이거 손잡이가 없으니까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전에는 이제 커튼이 있었는데, 제 커튼 다음 차주분께 싫어할 것 같아서 제가 떼어놨는데, 뜨거울 때 손을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를 때 잡고 있으면 그렇게 좋습니다. 이게 조수석엔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없어요. 이거는 좀 많이 아이러니해요. 근데 조수석에는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모만 보면요, 원가 절감이라는 걸 소비자가 느끼니까 그로 인해서 실망감 요인이 좀 많으니까 다음에 구매할 때는 결국엔 수입으로 가거나 비슷한 가격에 다른 데로 눈을 돌 수밖에 없는 그런 면모를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행감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뭐 주행을 하면서 제가 퍼포먼스를 보여도 뭐 되겠지만, 냉정하게 첫 번째 요인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연비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에코 모드에 대해서 놓고 다니면, 자, 한번 놔볼게요. 여기 스포츠, 노말, 에코. 일반적으로는 노말에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에코로 두면은 연비에 미세하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스포츠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게 나아요. 이거는 뭐하러 있어요? 패들 시프트 하잖아요. 느낌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좀 그래요, 그죠? 냉정한 좀 표현을 쓸 뻔했어요. 모드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스마트 모드가 또 되긴 하는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 차량에 가장 맞는 모드를 봤을 때는 에코 모드가 가장 맞다고 좀 보여집니다. 오토홀도 있어서 정차할 때 다리
불편함 없고 편했고요. 반자율 주행에 대한 버튼 눌러서 적용하는 거 상당히 똑똑하고 괜찮았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있으나 없으나 기분 좋으라고 있는 거고요. 우적 감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적 감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비 오는 날 맞춰야 돼서 좀 피곤하고 좀 그런 면모들이 있었습니다. 앞유리 열선은요? 앞유리 열선은 랜드로버 브랜드만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브랜드도 있을 수 있겠죠. 종합적으로 그런 거 본다면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광활한 공간과 인테리어 구조, 운전감은 훌륭하나 여러 가지 이런 부족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1년 반 이상 실제로 리얼한 소유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단점이 공존하는 좀 특이한 차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연령과 그리고 타겟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짜잘한 옵션들은 기본적으로 좀 표현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가격적인 범위를 많이 올렸으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내구력과 재질감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건 좀 다소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카니발로 할 거냐 스타리아로 할 거냐,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선택을 두 종류를 한다 그러면 저는 김 PD님 뭘로 할 거죠? 우리 얘기해 볼까? 우리 안 짰어요? 하나 둘 셋, 스타리아. 정말입니다. 리얼합니다. 카니발 많이 탔는데 스타리아 한번 타보신 분들은 카니발을 웬만하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주차 공간이랑 여러 가지 뭐 회사의 주차 공간의 어떤 범위를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고 스타리아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옵션적인 범위, 편의적인 범위를 고려했을 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길게 해봤습니다. 여기는요 거의 냉장고 같은 느낌이 들고 공간도 많이 넓어요. 이것도 좀 빼서 이렇게 따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많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수납 공간도 훌륭하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뒤에 돼지코도 있고 시거잭도 있고 여기도 수납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도 컵홀도 있어요. 컵홀도 있고 또 핸드폰을 여기다 또 꽂아서 또 쓸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은 또 밑에가 안 보이니까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김PD님? 가시방도 이렇게 되어 있고, 참 등록증 넣어놨죠? 그렇습니다. 등록증 마지막으로 제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이 차량을 6월 23일 구매를 했네요. 2021년도에. 그래서 지금 현재 방송 나가는 시점까지 1년 반 이상을 타게 된 것 같고요. 스타리아 라운지를 풀옵션을 뽑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촬영의 좀 편리함, 그리고 가족을 좀 많이 태워서 이동하는 범위를 좀 느끼고 싶었어요. 편하게. 전장의 종합적인 길이가 이제 5255mm, 많이 크죠. 그리고 차의 어떤 하중이 2톤이 넘어요. 2845kg이 되니까 얘가 연비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공식 연비는 10.3km인데 지금 시동만 계속 걸었는데도 11.9km를 보여주거든요. 주행을 해서 최고로 많이 찍었던 게 제가 16km, 15, 16까지는 찍어봤습니다. 솔직한 연비겠죠. 뻥 연비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7인승을 구매를 해서 최대한 이상적으로 탔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스타리아를 구매에 있어서 다양성에 있어서 이 친구의 감성적인 측면을 가족과 패밀리와 나의 좀 편리함으로, 근데 나의 편리함을 조금 줄이고 가족에 대한 편리함으로 본다면 더 확실히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더 위에 헤드 공간과 그리고 약간은 조금 더 승차감 좋은 걸 원하시면 스타리아 선택이 맞다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라운지 기준이라 하부 서스펜션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종합적으로 상부의 파노라마 선루프, 그냥 창이죠. 그리고 1열에 선루프가 또 있습니다. 개방감이 시원하게 되는 거 아무 소용없고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틸팅을 해서 뭐 공기 냄새를 빼거나 순환시킨 적은 있지만 잘 안 쓰게 되는 특징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엔진 소음은 다소 발생이 됐어요. 처음에 제가 1년 전쯤에, 1년 반쯤에 이 친구 출고해서 엔진 켜놓고 리뷰한 영상하고 비교를 하면은 얼마만큼 소음이 커졌냐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에어컨 때문에 좀 컴프레셔가 돌아간 이유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차량을 그동안 평화롭고 안락하게 쓰다가 중고로 판매하는 시점에서 한번 담아본 내용이 되는 거니까 구매에 있어서 필요하시다면은 이 친구 한번 제가 드린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생각보다 라이트 밤에 조금 어두워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썬팅도 진하게 안 했어요. 35, 15% 양쪽으로 하긴 했네요. 자,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차량들에 대해서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